트럼프가 이제 가상자산에 관련해서 대거 완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 산업의 호재인지 아니면 시장의 혼란의 전조인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 얘기를 좀 해 드릴까 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시장의 생각만큼 이게 그렇게 많이 인제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인제 이야기가 뜨고 있지가 않아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업계에서 인제 대대적인 규제 완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인제 이를 지지하고 있는 암호화폐 재벌들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뭐 여러 가지 신뢰와 인제 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인제 어쨌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SEC에서 가상 자산에 대한 전담 규제 부서를 사실상 해체했습니다. 해체를 하고 관련 소송에 대해서 대거 중단도 하고 기각도 했습니다. 3 개월 전만 해도 뭐 게리 갱슬러가 인제 여러 가지 수집권의 수수와 행정 절차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정지된 상태입니다. SEC는 사실 이와 관련해서 크립토 어셋 앤 사이버 유닛이라는 요런 이름과 인제 요런 걸 삭제했고요. 인력도 40%나 감축한 상태고 책임 변호사라고 부르는 IT 부서도 재배치했습니다. 이거 사실 뭐 그냥 명백히 인제 그냥 어 예방 조치를 한 거죠. 사실 재배치를 했고 이런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인제 그의 가족이 가상화폐 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는 데 가운데서 나왔고요. 이건 '이해상충에 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일가든 최근에 트럼프의 멜라니라는 밈코인도 사실 해서 뭐 사실 그 수수료만 해도 뭐 1억 달러 가까이 벌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 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싱가포르 기반의 이제 크립토닷컴이라는 어떤 펀드 개발 협약도 발표를 했습니다. 약간 뻔뻔스럽죠. 블룸버그는 이들의 가상자산 가치가 약 10억 달러에 이른다라고도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엄청납니다. 사실 어쨌든 SEC는 지난 6월에 이들의 민코인에 대해서 수익 목적보다는 수집품이자 유의성 자산이라고 이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뭐 사실 이게 지금 SEC가 SEC의 역할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된 규제 완화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키우고 금융시장이 어쨌든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는 점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최근 수년간 FTX의 붕괴, FTX가 뭔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바이낸스 자금 세탁이 유죄 인정되면서 이제 뭐 43억 달러 정도도 뭐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 해커들이 엄청난 돈을 또 훔쳐갔죠. 어쨌든 그렇게 되고 이제 핵무기 자금도 확보한다는 사례가 좀 있고 가상화폐가 악용되면서 요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정책 변화는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보답이라 하는 의도인지 개인적인 뭐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은 규제 완화가 늘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생각만큼은 뭐 이게 뭐 20만 달러, 30만 달러 많게는 뭐 아들들은 100만 달러까지 간다고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8만 달러에서 뭐 그 밑으로 떨어지고 하면서 이제 어쨌든 8만 7천까지 7천 달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9만 달러도 못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10만 달러까지 넘었던 이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지금 이런 답보 상태인 거 이게 양날의 칼날이라는 거예요. 규제 완화가 꼭 좋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변화를 좀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해 충돌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규제 완화 후에 대통령 가족들의 암호 확장이 범죄 악용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이게 약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29년 대공양 전화와 유사하다는 거죠. 이제 규제 부재와 내부자 거래가 되면서 이게 시장의 신뢰를 많이 잃고 있다는 게 좀 측면이 좀 비슷한 게 좀 있습니다. SEC가 당시에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인데 이게 역할을 잘 못하면 신뢰를 많이 잃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축소되고 금융 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좀 있고요. 이게 어쨌든 정책 변화에 이상의 의미가 없으면 이제 규제의 철학이라든가 공공 윤리가 붕괴되면 여러 가지로 좀 힘들 수 있고요.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 움직임이 장기적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다 보면 사실은 규제를 없애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질서를 저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감시자의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의 신뢰를 좀 잃게 되는데요. SEC는 지난 90년간 미국의 자본 시장의 안정성과 이제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서 이제 보호했던 핵심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크립토란 단어 자체를 SEC에서 이제 조직명에서 삭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인력을 어쨌든 대폭 축소시켰는데 그렇다 보면 이게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좀 듭니다. 수많은 암호화폐가 이제 소송과 수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고 이게 과연 긍정적이냐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이는 감시자들에게 실종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과 규제가 없는 것들이 시장을 양산할 수 있음을 뜻하게 되는 건데 저는 좀 그렇게 긍정적이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 충돌이 제도권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스러움도 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들에게 암호화폐와 이제 펀드와 민코인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건 시장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한다는 건 사실은 이제 신뢰를 못 얻고 있기 때문에 돈을 넣었을 때 과연 내가 이게 수익을 제대로 창출할 수 있냐라는 의문이 좀 생깁니다. 그럼 규제를 무력화한 다음에 동시에 관련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건 역대급 이해 충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할 수 있다라는 좀 의문도 좀 듭니다. 그래서 범죄와 불법 자금의 흐름을 악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환경이 좀 조성될 수 있고요. 암호화폐는 사실상 그 특성상 흐름이 불투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이버 범죄라든가 마약 밀매라든가 좀 아동 착취라든가 요런 데 인제 잘 거래가 되고 악용되기 쉽다라는 약간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사실 그래서 10 년간 해킹을 통해서 60억 달러 정도를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 핵무기 자금이라든가 이런 데 전환된 사례가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붕괴의 어떤 전조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1920 년대 말 SEC가 없던 시절에는 자율 규제 시장에서 내부자 거래가 이제 투기 과열이 됐던 공황을 불러왔던 지금의 상황도 약간 유사합니다. 그래서 규제 없는 열강이 반복으로 볼 수가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이제 신뢰가 붕괴가 되면서 이 시장이 붕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고 리더가 지금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 질서가 규제의 기준점이었는데 이 기준점이 좀 없는 게 약간 아쉽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입장을 파기하면서 싱가포르, 두바이, 엘사바로 등 저규제 지역의 새로운 중심층이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트럼프 규제를 완화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자본의 신뢰, 금융 정의, 공공 책임의 구조를 뿌리째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장, 자유, 금융 질서라는 시대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미래의 선택을 할지 고민해야 될 시점입니다. 참 고민이 많은 것 같고요. 이게 양날의 칼날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긍정적인 측면은 좀 있습니다. 분명히 혁신이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자유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의 활성화라든가 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는 이론에서 암호화폐가 채굴이라든가 디지털 자산 관리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인프라 같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유입됩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증가하고 투자 확대라든가 기술 산업이 그리고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글로벌 경제가 강화되고 싱가포르라든가 두바이, 엘사바도르 같은 국가처럼 암호화폐가 친화적으로 환경이 조성되고 자본이 유입돼서 미국이 이제 번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디지털 금융업으로서 재부상할 가능성도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재산권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이제 뭐 게리 겐슬러가 이제 그 어떤 제재를 했던 암호화폐는 정부 통제에서 벗어나 개인 자산이라든가 이제 보호 수단으로서 활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으로 보유할 자유에서 법적이라든가 정책으로 보호도 강화됩니다. 달러 패권도 유지가 수준이 되는데 사실 지금 달러가 약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등을 통해서 달러 글로벌 디지털 화폐로서 고착되는 전략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시장 교란이라 법 질서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약간 그런 시기도 있습니다.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아동 포르노라든가 마약 거래 등 암호화폐가 검은동 이동 수단도 가능합니다. 북한 등 적성 국가들이 해킹 탈취 무기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바이낸스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죠. 아니죠. 다른 쪽에서 하고 있죠. 감독 부재 등으로 인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규제 없이 방치된 시장에서 루나, FTX 같은 대규모 사기 피해가 발생했었고 재발도 우려됩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사라지면 개인 손실이라든가 집단 분노와 신뢰 붕괴가 연속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권력과 자본이 결탈하게 돼서 트럼프 일가가 정책과 사업을 동시에 지금 약간 그렇게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이해가 충돌되고 사익과 추구되고 논란이 됩니다. 정책이 자기 지발로 불리는 권력이 되고 있는 시점이 되고 있죠. 트럼프가 민코인하고 멜라니가 민코인을 개발하는 게 약간 이런 겁니다. 물론 자기가 개발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수수료를 엄청나게 챙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인식이 정치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는 거죠. 아르헨티나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정권이 위기까지 맞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의 신뢰가 붕괴가 되고 SEC를 지금 무력화시키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법무부가 사실 암호화폐 전담팀을 해체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감독이 해체가 되고 이게 사실은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규제가 없으면 자유가 아니라 무법이 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유는 결국 시장도 국민도 국가도 위협을 빠뜨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정책은 극단적 투기 성장을 열어주는 동시에 시스템 리스크를 키우는 도박판이 될 수 있는 양날의 칼입니다. 그걸 명심해야 되고요.
이렇게 비슷한 사례를 제가 조사해 왔는데 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980년대 미국 저축대부조합이 위기가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배경은 레이건 행정부가 이제 금융 규제를 완화했고 저축대부조합이 고위험 자산에 대거 투자합니다. 문제는 정치 후원과 로비로 규제가 무력화됐었고 기관장이 해당 산업과 얽히는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백 개의 SNL이 이제 파산이 됐었고 납세자가 1,600억 달러를 당시 엄청난 금액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부담을 했고 유사한 점은 정책이 민간의 이익이 편향이 되고 규제가 이제 무력화되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됐습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닷컴 버블과 엔론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이렇습니다. IT 금융 혁신이 이제 규제가 유보가 됐고 감사 기관이 이해가 충돌이 방지되면서 거의 없었습니다. 회계 부정이 있었고 규제 기간이 무시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파산했습니다. 아주 유사합니다. 또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부시 행정부가 시기였는데 금융기관이 고위험 상품 서브프라임 이제 확대를 방지했었고요. 규제 당국이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시장 자율성을 내세워 감독을 회피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비슷합니다. FED랑 SEC였는데 금융 붕괴가 됐었고 그다음에 리먼 파산이 있었고 세계의 금융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비슷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 실험도 있었는데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비트코인을 법정화폐 채용하면서 정치적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IMF, 세계은행 갈등이 있었고 재정 불안정, 국내 경제가 했었고 비슷한 건 정치 권력이 암호화폐 정권 유지하고 선전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콩, 두바이, 싱가포르가 라이트 터치 규제 모드를 하고 있는데 외국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금융자산 규제를 낮추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규제 완화가 이제 경쟁이지만 공공성 경계가 너무 낮아지면 투기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게 이제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향후에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정치적 동기라든가 경제적 동기가 좀 있을 것 같지만 제도적 동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암호화폐가 커뮤니케이션의 표가 되고 경제적으로는 암호화폐가 산업을 통한 미국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규제를 해줘야함으로써 트럼프는 친시장의 어떤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디지털 패권을 이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가족이 암호화폐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국제, 사적 이해의 결합체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게 저는 약간 너무 암호화폐를 너무 완화하고 규제가 없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라서 이런 걸 투자하실 때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규제를 너무 완화하면 이게 뭔가 나중에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유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양날의 칼이다. 너무 심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